안녕하십니까.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교합의 기본기 다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의 송영균 연구원입니다. 구강계는 저장, 연화, 호흡, 생명현상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작 기능입니다. 저작은 말 그대로 음식을 씹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교합이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교합의 의미는 단순히 치아가 맞닿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인 그런 관계를 이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것은 이런 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이나 행위를 모두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저작 패턴은 입을 다물고 벌리는 데 있는데요. 이때 입을 벌리고 다물 때 모두 속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이클에서 보다시피 치아가 서로 멀어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근접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도 치아가 근접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주의 깊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작 패턴에서 교합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우선 교합을 보기 전에 안정적인 교합의 조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정한 수직 고경의 유지입니다. 안정 시에는 상하 간의 치아 간의 이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꽉 물었을 때는 펌한 그런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MIP 상태에서 안정적인 교합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구치부가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합력은 치아 방향과 장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치부 가이드는 전방 유도가 하악의 기능 운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리모블 덴처나 리모블 보철물을 제외하고는 비기능측, 워킹 사이드 말고 밸런스 사이드나 워킹 사이드에서는 구치부가 모두 이개되는 상태를 보여야 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연치와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주인대의 유무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동요라든지 아니면 인지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교합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발표되었듯이 자연치는 치아 장축 방향 수직으로 25 내지 100 마이크론의 동요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3 내지 5 마이크론 정도의 수직 편의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합력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이 완충될 수 있는 것은 임플란트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합 인지능의 차이입니다. 자연치의 프리프리오셉션은 자연치의 교합에서 20 마이크로 정도의 교합 간섭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끼리 교합되는 데서는 64 마이크론 정도의 교합 이상이 되어야지 교합 감소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연치아 간에는 48 마이크론 이상의 교합 간섭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인지능의 차이는 결국엔 많은 것들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인지능에 따라서 이 운동이라든지 교합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임플란트 교합은 치주인대 부재 때문에 하악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 적응하는 동안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처음 세팅할 때는 환자의 모든 불편감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인지 가능한 부분만 해결해주고 좀 더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 그 논문에 따르면 이런 인지능의 차이가 결국엔 교합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부분은 이 부분 보시면은 이 각 위치마다 인지능이 정상적일 때의 교합력이고, 이 회색 부분은
마취를 했을 때 인지능이 떨어졌을 때의 교합력입니다. 인지능이 있을 때는 인지능을 가지고 교합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인지능이 떨어졌을 때는 교합력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은 교합력을 보이게 됩니다. 뒤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임플란트 했을 때도 마치 인지능이 떨어진 자연치와 같이 그런 교합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지능의 차이 때문에 많은 자연치에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보호교합이라는 것은 1994년도 칼미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좀 하셨고, 그리고 주요 원칙으로는 중심교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합 감성이 없어야 되고, 교합 시 약간의 저위교합을 이루어야 되며, 그리고 중심교합의 그 중심이 임플란트 중심을 향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측방압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교두각과 좁은 교합면, 그리고 교치부에서 넓은 자유도를 보여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결국엔 티핑 포스를 줄이기 위해서 교두각을 낮추고, 그 다음에 바이트 시 임플란트보다 주변 자인치가 먼저 닿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합압을 잘 견디기 위해서 더 긴 임플란트 픽처를 심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임플란트 교합 이론은 좀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위교합이 저작 효율의 저하나 불안정한 구치부 지지를 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자연치나 다른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임플란트 디자인과 재료들의 변화에 따라서 임상에서 임플란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에 대한 그런 적용의 필요성이 이제는 불명확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론에서는 이러한 적정한 교합, 다시 말해서 적정한 이런 그 골에 대한 하중이 골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반응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임플란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을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건 바로 교합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환자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임플란트 교합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임플란트 프로텍티드 오클루전을 적용하기보다는 교합압이 강한 환자,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식립된 위치가 어떤 힘을 받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합압이 강한 환자나 아니면 측방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치아 대비 줄이지 말고 그대로 식립을 하거나, 아니면 비기능적인 운동을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트 가드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보시다시피 교모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환자고 나이트 브럭시즘이 굉장히 심하신 환자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었고요. 실제로 좌우로 움직일 때 이런 가이드가 존재하지만 나이트 가드 장착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교합 조정을 통해서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낮은 교두나 둥근 교두를 이용하면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심미적인 보철물을 못 만들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왼쪽과 같이 심미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오른쪽 같은 그런 둥근 교두각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보통 만들어지게 됩니다. 싱글 임플란트를 위해서라도 전악 임프레션을 뜨고 템포러리제이션을 진행해서 오클루전 컴패스를 이용한 이런 이론을 갖다 적용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심미적인 그런 교두각을 가진, 그런 모양을 가진 그런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개원과의 상황을 비춰보면 싱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론을 바탕해서 각 임상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단일 교합,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 주변에 자연치가 많을 경우에는 자연치와 임플란트가 동시에 접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위교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위교합보다는 동시에 닫고 대신에 좌우로 움직일 때 측방력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넓은 중심화를 형성해 주든지 교두각을 좀 낮추는 그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가 비기능적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임플란트 프로텍티드 옵션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치보다는 30 마이크론 정도의 저유기압을 형성하고 교합물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상황의 경우에는 낮은 교두각을 갖다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치부 임플란트 교합의 경우에는 전방과 특방 가이드, 그리고 임플란트 임실 보철을 이용해서 적당한 가이드를 갖다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이 치아가 자연치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자연치의 동요도를 고려해서 자연치와 동시에 가이드가 되도록 형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플란트만으로 전방 가이드를 형성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진행하시고 그걸 인기에서 최종 보철물에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개면 형태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컨케이브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바이트를 갖다 구치부로 바이트를 했을 때 MIP 상태일 때 전치부에서는 30 마이크로 이상의 그런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안정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전치부의 가이드를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프로비전을 만들고 그런 가이드를 갖다가 형성한 다음에 안정적인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보철물에 이렇게 인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인사이저 가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크로스 마운팅 테크닉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디지털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이 대부분 캐드캠을 이용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비전 상태에서 스캔을 떠서 그 구개면을 최종 보철물에 옮기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구치부에 다수의 임플란트가 교합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위 교합을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 고경을 유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로 인해서 구치부에 확실한 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위 교합이 구치부에서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전치부의 교합압이 집중돼서 TFO가 오거나 아니면 그 치아의 파절이라든지 아니면 동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부의 다수 임플란트의 교합을 갖다가 진행할 때는 그 전방부의 치아들의 교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캐나인 가이던스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실 나이 되면 대부분 그룹 펑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자연치의 동요도가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전면을 갖다가 감싸는 그런 형태로 교합을 형성하게 되면 치아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자연치아가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은 불편한 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치아를 감싸는 디자인은 치아가 동요를 갖다가 시도하면서 임플란트 보철물인 세라믹에 웨어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 이제 그 30번대 구치부에 임플란트 브릿지를 하고 굉장히 불편하다, 높은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교합이 높은 건 아니었고 좌우로 움직일 때 그룹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34번에 자연스러운 동요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35번의 버칼 부위가 좀 더 덮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환자의 느낌만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언더바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구치부에서 임플란트 수박할 때 언더바이트는 가장 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 어떤 치아에 대해서 가이드가 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그 치아가 약간의 동요도가 있는지 그 확인하시고 교합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전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견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받아주는 부위입니다. 상급지르대 원리를 통해서 견치가 가장 적은 힘을 받는 부위라고 하지만 임플란트 기준에서는 측방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치와 구치부를 같이 수복한다고 한다면 캐나인 가이던스를 형성해주는 대신 뒤에 있는 소구치와 스프린트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자연치와 있는 상태에서 싱글로 견치를 수복할 경우에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용해서 쉘로한 그런 가이드를 갖다 형성해주고 적응도를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합되는 견치가 자연치일 경우에 그 견치가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건전하다고 한다면 캐나인 가이던스로 같이 이어질 수 있지만 동요도가 있다면 주변치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신겨진 악궁에도 주변치하고 같이 측방압을 나눠받는 그런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각 전부 임플란트 보철의 교합의 경우에는 상호 보호 교합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치부가 동시에 접촉되고 그 접촉되는 점의 서포트가 잘 유지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MIP 상태에서는 전치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서 측방압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악 임플란트 보철의 교합에서는 대합치에 따라서 교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합치가 총위치나 리무블 덴처일 경우에는 양습성 균형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인공치의 그 마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교합면에 금속이나 아니면 세라믹 교합면을 형성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정적인 고경 유지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합치가 자연치인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태나 교합 형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수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교합을 그러면 어떻게 잘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교합 확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치아 간의 좌우로 움직일 때 이기가 되는지 보는 것도 좋지만 교합지를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합지 확인은 세라믹 보철물 같은 경우는 잘 인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합지를 들어서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안쪽에 교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오픈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교합 인기 재료로 바이트를 떠서 그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교합 같은 경우는 인지능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께의 그런 교합지를 확보하시고 그리고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합지인데요. 8마이크론의 심스탁과 그 다음에 20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아큐필름 그리고 80마이크론 정도의 아큐틸레이팅 페이퍼를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80마이크론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합을 확인하는 거는 사실 심스탁과 아큐필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세라믹 표면에 이런 인기재가 잘 찍히지 않기 때문에 어디 점이 찍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걸 좀 사용해서 바이트 되는 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것으로 잘 확인이 안 될 때는 직접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촉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상악의 가이드를 갖다가 확인할 때는 어느 치아가 좀 더 많이 힘을 받는지 확인할 때 치아를 갖다 상악 버칼에 대고 과도의 운동을 갖다 좌우로 가이드를 시키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각적인 방법입니다. 좌우로 움직일 때 으득으득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는 뽀독뽀독하는 소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합압을 확인해서 교합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측정했는데도 그래도 으득으득 하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가이드의 불규칙한 면의 가이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각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끼는 소리보다는 이 진동으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각적인 방법으로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합 분석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합 분석기는 정밀한 교합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동적인 교합도 확인을 가능합니다. 또한 교합압의 분등한 분산이 되었는지 이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또한 센서 하나로 반복 재현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저장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합면이 저희가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치부가 딥바이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센서가 아무리 물어서 프리쉐이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티팩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딥바이트인데요.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이 앞에서 이루어졌다가 뒤쪽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 교합력이 전치부에 시작돼서 구치부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치부에 있는 딥바이트에서 센서의 눌림값이 먼저 적용됐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교합 분석기는 입력된 값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입력된 값을 저희가 해석할 때 어디를 갖다가 제외하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그래프상에서 이 값을 어디서 제외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 교합의 주요 포인트는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는 리스크 팩터를 줄이는 것입니다. 환자의 개개인의 구강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구치부에서는 저위 교합이 아니라 양측성으로 좌우 동시에 접촉하는 그런 교합을 형성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합에 그런 자유도를 부여하는 것과 그리고 숙박력을 많이 받는 견치부에서는 스프린팅을 하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임플란트의 그런 생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런 물리적인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교합면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컨케이브한 형태입니다. 전치부도 그렇고요. 구치부는 넓은 와를 형성해주기 위해서는 약간 컨케이브한 형태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악의 경우에는 낮은 교동 경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합면이 이렇게 측방대 교합의 그런 교모에 의해서 이렇게 경사진면에 이렇게 바이트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옆에 있는 것과 따라가서 경사진면에 바이트를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치아의 그 교두를 형성해줘서 낮지만 교두가 형성되어서 수지갑을 바로 받도록 경사진면에 바이트가 돼서 측방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세팅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교합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교합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주변의 임플란트는 변하지 않고 주변 치아는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조종으로서 저희가 적응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자를 리콜시켜서 교합 조정과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이고요. 다음은 제가 참고한 논문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